자, 땡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읽기가 싫네 요새는 진짜. 뉴스 때문에 암 걸리겠어. 너무 힘들어. 네. 저는 진짜 복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땡트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송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도미니언 기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리트윗을 했는데요. 그 리트윗 글은 보면은 한 카운티에서 33%의 투표가 전자적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전환되었다. 뭐 이런 글인데 이걸 리트윗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보안업체 ASOG의 보고서도 첨부가 돼 있는데요. 이게 미시간주 엔트린 카운티에서 2020년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22대를 대상으로 포렌식 감사를 진행한 보안업체 ASOG 예비 보고서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도미니언이 68% 오류율을 기록했다는 그 보고서입니다. 이거를 트윗을 하면서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다. 도미니언 투표 기계는 전국적인 대참사다.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바꿨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순 없어. 판정을 내린 업체의 천재성과 용기와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훈장을 받아야 마땅하다. 미시간 투표 시스템의 오류율이 68%다. 법적으로는 1%의 아주 작은 비율이 되어야 한다. 미시간 국무장관은 법을 어겼는가? 이렇게 트윗을 남기고 뭐 다른 트윗도 많이 남겼습니다. 네. 문제는 이 중간 이 보고서가 확정 보고서가 아니에요. 네. 미시건주 법원이 이거를 발표를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비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결과의 공식적인 발표를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너 뭐하니 니들 포렌식 했다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투표 시스템의 문제가 사실 68%면 이건 뭐 그렇죠. 50%가 돼도 반반인데 68%가 오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이외에도 조지아주에서도 한 군데에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전체에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더 기계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압류죠. 공화당 측에서 이제 압류 행정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넣어놓고 있는데 법원에서 지금 한 대만 까본 다음에 하자 그랬는데 한 대를 까봤는데 1000표 중에 13표씩 바이든 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제로 해가지고 조지아주 전체에 있는 기계들을 다 해보자라고 하는데 판사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얼마 안 되잖아. 1000표 중에 13표잖아. 근데 조지아주 전체 표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480만 표 아니야. 그 방식대로 1.3%만 사기를 치면 몇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5, 60만 표가 왔다 갔다 해요. 조지아주 표차가 15,000표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15,000표 차가 날 때까지 170만 표를 쏟아 부은 거야. 이걸 마치기 위해서. 네? 조지아주 CCTV 등장했던 그 4명의 투표 개표 관련 아시죠? 네네. 네. 갑자기 수도관 터졌다고 다 나가라 그러고 너희서 신나게 이제 그거를 진행했던 사람. 거기 있는 이제 그 두 여성이 이 모녀 관계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모녀 관계로 확인이 돼갖고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어디로 숨었는지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이분들이 또 상당히 관종이었더라고. 셀카를 찍었네. 아, 그래요? 뭐야? 그 선거 개표 관리를 하는 동안에 자기 사무실 안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그 셀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표에 들어가는 참관인 봉투나 그와 관련된 투표들이 사방에 다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개표를 하게 되면 참관인 번호 나면서 개표 에어리어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돌아다니는 동선마다 개표가
이게 개표소에 있어야 될 박스들이 사무실 곳곳에 막 쌓여 있는 게 개표함들과 박스들이 이 곳곳에 쌓여 있는 거를 이 아줌마들이 셀카를 찍어갖고 올렸네. 하여튼 미국 선거가 참 부실하네요. 그 선거 제도 자체가 진짜. 아니, 이렇게 순서도 이상하고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서 이 지금 제대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지금 3일 간격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계속. 게다가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이거 설명을 좀 요구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미치 메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공화당 안에선들 수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공화당 전체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전부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90%가 인정한다고 나왔습니다. 10%는 바이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부정선거라고 똘똘 뭉치는데 10%는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뭉치는 거죠. 이 수박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맷 롬니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 맷 롬니는 경선에 트럼프한테 졌잖아. 자존심 졸라 상했지. 계속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놈인 거고 어느 정당이든 어느 국가든 기득권에 오래 처발라져 있는 애들은 대부분 수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앞세워 가지고 트럼프한테 대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려면 공화당 의원 전체가 트럼프를 뭐 인정 안 했다. 그렇지. 이런 기사가 나와야지. 근데 90%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부정선거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10%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또 대표성 있는 높은 자리가 있어. 그렇죠. 우리나라 수박들도 똑같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수박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가 있어. 그래서 걔들이 한마디 하는 순간 갑자기 당론인 것처럼 네. 뭐 당 중앙의 뭐 어떤 역할인 다 정해진 의견인 것처럼.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언론 프레 그런 거는 아니니까. 또. 근데 진짜 미국의 언론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미국의 정치인 그 기득권들도 진짜 정말 적폐 진짜. 중에 적폐다. 뭐 수십 년을 그러고 짝짝꿍하고 살았으니 그게 뭐 한순간에 바뀌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참 다르지 않다는 거죠. 수십 년간 지들끼리 짝짝꿍하고 그렇죠. 기득권 내에서 살았던 애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들을 강제로 옷 뺏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난 이나마 공수처 그 출범 시키는데 투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3분의 2였으면 어쩔 뻔했나. 과반수가 아니라 난 끔찍해요. 아이고, 안 되죠. 근데 진짜 아니 이게 왜 안 되라고 여러분 되게 답답하고 진짜 딱 벽 앞에 선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 촛불 시민들이 깨어난지, 그러니까 깨시민들이 정신을 차린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깨시민들이 정신 좀 번쩍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되게 기시감이 드는 게 그때 생각이 나요. 언론을 보면 기사 보기 싫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언론 이 정도로 진짜 단체로 이러기가 있나? 이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기 싫어요, 진짜. 뉴스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진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송작가 TV에서만 전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지 시간 15일 날도 그 트럼프도 트윗을 했지만 시드니 파웰 변호사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하고 또 인터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폭스가 이제 박지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트럼프 쪽으로 와 있는데. 아니 또 왔다 갔다 하던데 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앵커 따라 다를 수도 있지. 그래요. 폭스뉴스 인터뷰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지금 그 지나이 스펠을 해임하라는 거예요. CIA 국장이거든. 근데 지금 CIA 국장이 그
등장 안 한 지, 행방이 묘연한 지가 벌써 한 3주차 돼요. 헐. 11월 중순 이후에 대통령 그 안보보고 회의에서 FBI 국장하고 이 CIA 국장이 배제됐거든. 그 이후로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 지금 있는 그 도미니언 시스템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CIA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주장은 최소한 이걸 알았어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CIA가 할 수 있는 정보 취득 능력이나 보고 능력을 봤을 때 이와 같은 부정선거 기도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를 안 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FBI하고 입을 맞췄다는 거지. 그래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18일 날 국가정보국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어디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나올 것이냐에 귀추가 주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7개 정보, 미국의 정보기관 17개나 된다네? 17개의. 아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각 부처별로 정보기관이 다 있고, 그거를 9.11 테러 이후에, 이 9.11 테러를 왜 막지 못했는가, 원인을 따져보니까, 부처별로 이걸 다 파악했더라도 이걸 취합하는 기관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국가정보국, DNI를 그 당시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국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국가정보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각 부처별 정보기관을 다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CIA 국장을 배제했다는 게 이게 충격적인 거고요. 그렇죠. 결국 도미니언 관련된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 작전도 이게 도미니언 소유 서버가 아니라 CIA 소유 서버였고 그와 관련해서 그 안에 나온 증거들을 봤을 때 심지어는 프랑크푸르트 그 작전 현장에 지나 헤스펠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사라졌다는 거야. 그 현장에 체포됐다는 거지. 특수부대들한테. 그래서 이와 같은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압수영장 들고 우리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쪽 작전에 투입된 미군 5명이 죽었어. CIA 저쪽에 경비하던 애들 1명이 죽었고 6명이 총격전으로 사망할 정도로 격렬한 작전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 정도 작전을 벌려야만 했을 만큼 CIA가 했던 역할이 이번 부정선거에 심대하게 영향력이 컸다 그러면 진짜 미국은 사실상 트럼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정보 조직부터 행정기관 뭐 언론까지 완전히 다 한 패거리로 지금 이번 선거를 망쳐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18일 이후에 아무리 좋게 의회에서 해결합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행정명령 플러스 계엄령 선포를 하게 돼 또는 계엄령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이미 13일 날 트럼프가 그 트위터에서 경고했거든. 이번 선거 부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처벌될 거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뭐 선관위 관련된 의원부터 주의회 의원부터 도미니언 관련된 회사 민간인 그리고 이런 CIA나 행정부 내부 안에서 연관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뿌리 뽑겠다. 이렇게 되면 수천 명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끝이 없을 것 같아. 어느 선에서 자를 거야? 그러니까. 꼬리 자르게 할 거 아니야. 어느 선에서 자를 거야?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총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링컨이요, 남북전쟁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때려가지고 그 남북전쟁에 반대하는 이 자기 공화당 내 의원들을 비롯해가지고 주지사, 그리고 뭐 민간인 기자, 그리고 언론사도 폐쇄를 시켰고요. 2,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속시킨 예가 있었거든요. 링컨이 그런 사람이었어. 트럼프가 링컨을 요새 존경한다고 자꾸 하고 있거든. 나는 100% 링컨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우리 이 정직 2개월 먹은 이 PD는 얘기를 하지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면 지금에 있는 미국 안에서의 그 부정선거 기도 조직들을 이 뿌리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아니, 않겠구나. 지금 상황 생각이 들어요. 자체를 설명하기 힘들죠. 지금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민주당은 조용해. 공화당 의원들만 바이든을 인정해주지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바이든에 대한 어떤 기존적인 어떤 지원 사격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 언론이 해주고 있지. 우리 바이든이 뭐 하나? 우리 언론에 해줘 뭐 봤자 바이든이 당선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잘랐다는 거야. 바이든이 지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나 그런 뭔 해석을 소리야. 미국 언론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 우리 언론이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아무튼 지금 백악관 케일리 맥커니 대변인도 선거인단 투표는 1월 20일까지의 헌법적 절차의 한 단계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진짜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진짜 20일까지 가나? 진짜? 6일 아니에요? 6일? 이게 6일날 의회에서 이제 그 두 그룹, 그러니까 7개 주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6개 주가 아니라 7개 주에서 2중으로 선거인단을 보냈어요. 네. 이건 이제 상원에서 받은 거야. 상원에서 받아가지고 이중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인정할 거냐라는 부분 갖고 쟁점이 될 텐데 그 이전에 법적 소송이 끝나면 예를 들어 뭐 각 그 주에서 각 주 연방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 자, 이 주에서는 부정선거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쪽 선거인단을 기각시켜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6일 전에 선거에 대한 판정이 다 끝나야 된다네. 대법원까지 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18일 날 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정보국 보고서가. 거기서 핵심적인 물리적 증거라든지 법원이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채택이 되면 이건 법원도 감히 부정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8개 카운티 안에서의 부정선거 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분위기상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 트럼프 빼고는 다 뭔가 돌아선 느낌이라 가지고. 그나마 이제 참 다행스러운 게 트럼프가 지금 군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워싱턴에서 그 시위 있었을 때 축구 경기 보러 간다 그러면서 저기 헬기 타고 몇 바퀴 돌아줬잖아, 시위 현장. 근데 그 시위 현장을 돌고 있는 그 마린원이죠. 그 대통령 헬기를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가 경호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행사에 미군뿐만 아니라 공군까지 미 육군 공군이 전부 동원되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를 일요일 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자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또는 뭐 반트럼프 시위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암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뭔가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데 대한 경고를 이미 트럼프는 하고 있다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물리력을 이른바 적폐 세력들을 축출하는데 동원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겁나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아, 뭐 후련하잖아 일단. 아니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후련하긴 한데 뭐 제가 뭐 남의 나라 걱정할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하여튼 네. 뭐 어쨌든 네, 어떻게 아무튼 되는지 계속 중요한 봐야 거는 되니까. 18일입니다. 18일에서 계속 날짜가 하나씩 네, 하나씩 국가정보국 보고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생기는 것 네. 같아. 근데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예견하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PD가 절대 안 믿는 네. 트럼프 대통령 특별 조치와 계엄령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18일 이후에 시작되냐 안 되느냐 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상상이 좀 안 가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민주국가 민주주의 통치, 문민정부, 그죠. 문관 통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니 미국에서 그러니까. 계엄령이 응. 군대가 정치인을 이럴 상황이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땡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